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돌아온 미국 유부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언니 오랜만이에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웰컴 투 코리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혜영이라고 하고요. 네. 원래 이제 해방촌 우리 혼세님과 맞아요. 그 동네 주민이었는데 이제 경리단 해방촌과 가까운 곳에 혼세님과 같은 구 주민이고 이제 친구인 강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해방촌, 경리단, 후암동, 이태원동 여기는 사실 그냥 범 해방촌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다 같은 우리의 나와바리죠. 집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언니가 지금 미국에 갔다가 언제 갔다가 언제 왔죠? 제가 언제 갔다 왔죠? 지금 피우더 오픈이 언제였죠? 오픈하고 이틀 있다 갔으니까 7월 15일? 너무 미안해요. 나보다 기억을 더 잘하네. 아무튼 아닐 수도 있어요. 하여튼 7월 10 며칠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요. 10 며칠이었고 저희가 근데 며칠인지는 알 수 없네. 네, 한 7월 15일 네. 정도에 가서 제가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이제 8월 27일에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의 한 달 반 맞아요. 정도로 있었네요. 네. 야, 일단은 한 달 반 정도를 뭐 하러 가신 거죠? 가족들을 만나러 간 게 가장 컸고 네. 이제 제 직업이 성생활 용품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시장 조사도 약간 같이 하는 루트를 짰는데 네.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인과 결혼을 했고 저는 이제 동성 배우자와 살고 있는데 이제 배우자가 미국인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미국에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제 매년 1년에 한 번은 가자. 그런데 뭐 어떨 땐 코로나나 일이 바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못 가는데 요번에 이제 가장 큰 목표는 저는 2년 반 만에 갔고 아내는 한 1년 반 정도 만에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걸 목표로 해서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네. 이모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시장 조사를 하고 이제 콜로라도 주에 가서 네. 어머님과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인디애나에 가서 삼촌과 사촌 할머니 먼 친척들까지 만나고 마지막에 미주리로 가서 아버님과 이제 새엄마와 네. 이제 힐링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코로나가 걸려서 아팠던 마무리 뭐냐고. 네, 저는 이제 이런 경로로 긴 여름 휴가를 보냈습니다. 야, 근데 거의 지금 미주 투어를 돌고 왔어요. 일단 제일 먼저 궁금한 거는 네. 한 달 반 정도를 둘이서 가면 네. 짐을 뭘 가져갈지 얼마나 쌌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그죠.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맞습니다. 제가 방금 짐 싸다가 네, 그죠. 있지만. 네. 근데 저는 혼세님이 저희가 녹음하기 전에 이제 혼세님이 짐을 싸고 내일 뉴욕에 가야 돼서 오늘 이제 녹음을 하는 건데 저는 혼세님이 짐 싼 시간을 보고 내심 걱정을 했어요. 지금 문자 우리가 주고받은 내용만 보면 네. 이게 제 속도로 짐을 쌀 수 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쵸. 전 이제 ADHD도 있고 막 그러니까 짐을 쌀 때 이제 다 적어놔요, 일단은.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체크를 하고 다음날 또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싸는데 짐을 혼세님이 1시간 반? 네. 1시간 만에 싸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원래는 진짜 그렇게 못해가지고 저번에 일본 갈 때 짐 싸는 거를 비욘세 녹음하면서 했잖아요. 네네. 편집을 진짜 많이 했단 말이에요. 뭐 칫솔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재밌다. 이거를 싹 자르고 냈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찾은 것처럼. 중간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일단 여권을 챙겨볼까요? 여권 없어. 난리 한번 나고
그래놓고 좀 별일 없었던 것처럼 편집해서 내고 이랬는데 그때 한번 최근에 한번 어쨌든 여행짐을 큰 거를 쌌었기 때문에 그때 써놨던 것들이 있고 그리고 같은 여름에 갔다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여름에 여행을 한번 갔다 와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내가 뭐를 입는지 가져가봤자 안 입는 그쵸. 게 뭔지 알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해서 싸니까 좀 빨리 쌌고 일단은 짐 쌀 때는 캐리어를 열어서 그 리스트에 있는 거를 다 때려 넣은 다음에 그냥 다 던져요. 캐리어 위에 다 던진 다음에 테트리스는 그 다음에 하고 내일 아침에 입고 공항에서 출발할 옷이랑 그리고 짐을 쌀 때 그 백팩에 들어가야 되는 게 있고 캐리어에 들어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휘뚜루마뚜루 잘 쌌습니다. 저는 이제 짐 쌀 때 거의 여행하기 한 3, 4일 전에 생각나는 리스트를 다 써놔요. 한 번에 앉아서 생각이 안 나요, 저는. 까먹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생각날 때 써놔야 돼갖고, 그거를 이제 카카오 나에게 메시지를 맞아요. 보내요. 거기에 모든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죠. 이거 해킹당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저의 모든 뇌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리스트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짐을 쌀 때는 테이블을 다 닦은 다음에 그 위에 싹 다 쌓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더 체크를 하는데 네. 최대한 이제 가볍게 가려고 하는 이유가 돌아올 때 무겁게 와야 되니까. 맞아. 식료품 같은 것도 사야 되고 네. 친구들 선물이나 뭐 아니면 강아지 용품 같은 거 그런 거 특히 이제 한국에서 못 구하는 거를 사가지고 오고 싶은 욕심이 있어갖고 좀 최대한 가볍게 가고 옷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 카고 바지가 있으면 네. 제가 또 옷을 자주 안 갈아입긴 하거든요. 좀. 그래서 여름이어도 네, 저는 약간 브라 양말 뭐 이런 것만 하루에 한 번씩 갈아입으면 되는데 좀 이론주의라서 그래서 이제 바지에다가 바꿔 입을 수 있는 티셔츠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비욘세 티셔츠는 이제 2개 있는데 2개 다 챙겨갔어요. 그거 본인보다 자주 입는 네. 비욘세 티셔츠. 비욘세 티셔츠가 전 잘 맞아요. 제 어깨 너비나 이런 거랑도 잘 맞고 티셔츠가 약간 이거 광고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네네. 힘이 좀 있어갖고 맞아요. 넣어서 입을 때도 이렇게 약간 앉아도 뱃살이 덜 접혀게 원단이 좀 이렇게 잡아줘요. 맞아. 그게 원단이 좀 탄탄해가지고 네. 힘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아마 빨리 하나를 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혼세님이 그 제 건 다 준 건데 그 약간 이제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네. 김치 국물이랑 제가 몇 번 그것도 세탁을 이제 다 없애는 세탁을 했는데도 네. 이제 약간 한계에 달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챙겨가고 맞아요. 왜 광고가 아니냐면 여러분 어차피 수량이 별로 없어요. 지금 거의 사이즈도 빠진 게 되게 많아가지고 저는 사실 저게 제가 입으려고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저렇게 빠지는 게 좀 곤란하긴 해가지고 여러분 비욘세 반팔티 그만 사세요. 몇 개 남겨놔야 돼요. 네.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저도 피우다 티셔츠를 몇 개 남겨놨거든요. 자기 거 진짜 그게 마음에 들면은 한 7개 남겨놔야 돼요. 맞아요. 그거를 다시 만들 수가 없어요. 원래는 사자마자 그걸 제작하자마자 물량이 바로 되게 많이 나갈 줄 알고 그랬는데 초동 수량이 별로 많이 안 나가가지고 그냥 그 거래했던 사장님이 지금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일을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패턴이고 나발이고 자수고 없어가지고 패턴 안 받았어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패턴 받을 수 있어요. 패턴비를 내면 패턴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패턴을 재활용한 것도 있어서 그래서 그 달라요. 안에서 사이즈를 좀 많이 바꾼 게 있어가지고 굳이 안 받기는 했는데 어쨌든 저 티셔츠는 뭐 비슷하게는 나중에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안 남아서 여러분 그만 사시라. 팔고 싶 쇼핑몰은 열려 있다. 사고 싶으면 살 수 있지만 가격 좀 그만 해라. 사시라. 그러니까 품절 하나씩 수량을 하나씩 풀어줘.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네. 근데 어쨌든 일단은 열어놓긴 열어놨는데 네, 뭐 가져간 사람이 임자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진짜 좀 캐주얼하게 이제 바지 하나에 위에만 막 받고 입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짐을 쌌고 근데 싸다 보니까 좀 지치는 거예요. 아 이게 맞나? 이거 빠뜨렸으면 어떡하지? 하는데 제가 또 저만의 방어 기제로 그냥 핸드폰이랑 뭐 그 신용카드랑 맞아요. 그 여권만 있으면 까먹어도 사면 되고 아니면 뭐 급하면 또 해결하면 되니까 괜찮다 이러고 진짜 막 저랑 아내랑 큰 캐리어를 2개씩 가져갔는데 이제 저는 그래서 큰 거 하나 싸고 아내도 큰 거 하나 싸고 2개는 거의 비워서 이제 가서 쇼핑할 걸로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너무 다행히 일반적인 여행이 아니라 가족들 집에서 지내니까 세탁이 가능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좀 더 가볍게 그렇게 싸서 여행을 시작했어요. 네.
비워서 갔다고 했는데 네. 사실 가족들한테 가져갈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그쵸. 미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선물도 챙겨가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전에 2년 반 전에 이제 언니가 음. 간다고 했을 때는 막 마스크 사가고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때 K 마스크가 되게 맞아요. 좋아가지고 이번에는 뭐 샀어요? 이번에는 그 일단 화장품들, 사촌들 줄, 예전보다 진짜 그 예전에도 화장품을 가져가긴 했었는데 K 뷰티에 대한 니즈가 다들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히알루론산이나 링클 크림 되는 거 막 이런 위주로 해서 왜냐면 나이대가 다 저희보다 사촌들이 조금 많아가지고 이제 주름 관리 이런 데 네.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거 되게 많이 사갖고 가고 엄청 많이 사갔어요. 김, 김 많이 사가야지. 양평 김. 근데 근데 양평 김 가져갔어요? 네, 그치, 그것도 그치. 그 지금 혼자님 기억 못하겠지만 네. 그때 술 마시면서 나한테 언니 내 김도 가져가서 가족들 좋아하면서 나한테 전혀 하나 기억이 안 줬거든요. 납니다. 가방에 있는 걸 꺼내서 내가 저 그래서 정말 미스테리였거든요. 왜 김이 없지? 내가 진짜 술이 취해서 다 먹었나 보다. 미쳤다. 그 세 봉지를 네. 술김에 내가 다 먹었나 보다. 근데 진짜 해갖고 김도 엄청 많이 싸가지고 가고 그리고 사촌들한테 이제는 줘도 괜찮겠다 이러면서 이제 섹스토이 좀 좋다. 좋은 것들로 네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피우다 그 오프라인 다시 오픈하면서 저희가 막 기념품으로 만든 것들 있죠. 굿즈 같은 거 네. 파우치 그것도 다 챙겨가고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 친척들을 위해서는 피우다 굿즈도 주고 일반 선물도 줬는데 피우다 굿즈는 키링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웨어러블한. 네, 근데 이제 그거 받은 친구는 부모님이 워낙 개방적이고 그래서 저희가 뭐 하는지 다 알고 저희가 시장 조사할 때 어디 가야 될지 다 알아봐주고 이런 이모님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도 가져가고 엄청 많이 가져갔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막 티셔츠도 사고 막 양말이나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그 리미티드 컵 같은 거 있죠. 그런 한국 전통 그림 그려져 있는 네네네네. 건데 뭐 땡땡 회사 커피 회사와 콜라보해서 나오는 뭐 그런 것랑 텀블러 같은 거 그런 것도 사서 가져가고 막 그랬어요. 선물이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네, 저희가 이제 몇 번 가보니까 네.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그치. 한국적인 걸 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너무 구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김은 이제 그만 사도 된다. 저 일본 갈 때도 네. 그때 제가 김을 가져가면서 야 보고 얘기해라. 그쵸. 이게 시장 김 다르다. 너네가 지금 한인마트에서 네. 파는 거랑 다르다. 막 이러기는 했는데 근데 뭘 가져가도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도 한국계 인기가 많고 네. 뭐 음식도 한국계 인기가 많고 네. 그리고 이번에 일본 갈 때는 그 제일교포 언니가 한식을 많이 해먹으니까 집에서 가족이 다 제일교포 3세라서 그 코인 육수를 요즘에 그거 달라 많이 그래가지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갖다 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거 다음에 사봐야겠다. 근데 확실히 김은 이제 저희가 그 산 김이 양평에서 어머님이 직접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손으로 구워서 손김이에요. 네. 손김. 마트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가져간 거였는데 이제 이모님이 김을 뜯어가지고 식탁에 앉지도 않고 서서 막 먹고 이제 이모님 아들이 대학생인데 네. 안 가려요 그 친구도. 그냥 막 먹고 그 다 같이 막 한 봉지를 다 먹어서 내가 김 좋아하냐 그랬더니 이모님 이렇게 딱 서랍을 여는데 거기에 한국 김이 싱크대에 막 엄청 서랍에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느낀 게 미국의 대도시를 가든 작은 도시를 가도 이제 뭐 한국 라면이나 만두 같은 거나 맞아요. 이런 걸 구하는 건 진짜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그 작년에 LA 출장 갔을 때 레이커스 경기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레이커스 그 르브론 제임스 유니폼을 사겠다며 그래서 샀단 말이에요. 가슴이 아주 크게 비비고 그러니까요. 중간에 네. 그 하프타임, 그러니까 하프타임은 아니구나. 세트 사이에 그 만두를 주는 이벤트를 합니다. 비비고 막 큰 이런 막 인형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뭐 여기에 당첨되신 분들께 만두를 드린다고 맨두라고 적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뭔가 되게 좀 국뽕이 차오르는 거야. 이거를 굳이 좀 있어요. 그런 덤플링 이런 게 네. 쓰지 않고 만두는 만두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저도 그거를 김밥은 딱 김밥이라고 정확하게 맞아. 하고 만두도 만두라고 하는 게 되게 신기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사갔던 어떤 비싸고 좋은 선물보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거는 제가
사촌들의 영어 이름을 한국어로 써줬을 때 역시 예를 사람이 들어, 기술 배워야만. 애비 음. 애비는 한국어로 어떻게 써? 응, 애비는 이렇게 써 하면서 애비 써주니까 so pretty. 맞아. 그러니까 갑자기 맨디가 나도 써줘 막 이런 게 선물보다 인기가 많았다. 그래서 선물도 항상 외국인 친구들한테 선물해줬을 때 반응이 좋은 거는 그 한국 숟가락인데 네. 각인해주거든요. 와, 그거 그런 괜찮다. 거 진짜 되게 좋아하고 그 도장? 한국어 막도장 같은 거 되게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장 같은 것도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 뭔가 각인 아이템을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워낙에 그렇게 해주는 게 많으니까 네. 뭐 만년필도 각인해주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그런 것도 강추입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이렇게 캐릭터 그려서 티셔츠에 한국어로 애비 이런 거 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름을. 물론 이제 한국인 관광객이 여자애가 못 알아듣고 애비 내가 네 애비다 입고 있어. 그래서 You're not father 막 이럴 수 있지만 아니 그거 되게 그런 게 신기했어요. 진짜 약간 어떤 우리 예전에 막 그 미국 완전 이렇게 문화가 많이 개방되기 네. 전에 어렸을 때 그런 외국 문물을 보면서 맞아요. 신기해하는 것처럼 미제 아줌마처럼 지금 네. 한제 아줌마가 된 거예요. 네. 언니가. 그리고 이제 섹스토이는 막 독일 거 가져가고 근데 그렇지. 벤츠 그리고 우먼아이저 막 이런 느낌. 그쵸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싸갔습니다. 어땠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이번에 네. 미국 갔다 와서 어땠는지? 일단 큰 느낌은 제가 항상 휴가를 갈 때는 조금 그렇게 하는 편이긴 한데 네. 좀 휴가를 가면 SNS를 많이 안 하고 제가 비욘세에 나와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몸이 쉬는 만큼 뇌도 좀 정신도 쉬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데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막 뭔가 이런 걸 좀 공유해보고 싶다. 이런 건 너무 재밌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특이하고 신기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일단은 SNS에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이번에 진짜 손이 안 가더라고요. 죽은 줄 알았어요. 네, 그죠. 여행을 갔는데 네. 너무 조용해가지고 괜찮나. 다 저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한번 해야지 하는데 또 그냥 자연도 보고 가족들이랑 얘기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좀 그런 디지털 디톡스를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좀 자연스럽게 하면서 되게 힐링을 많이 하고 가족들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가족들을 만나고 막 이런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는 진짜 깊게 약간 삶과 약간 삶과 죽음이라 그러면 너무 무겁지만 삶과 죽음이나 아니면 살아가는 사람들 시간과 사람들 막 추억 속의 사람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계속 오늘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지만 그런 가족들 중에서 제가 그 2년 반 정도 못 간 동안 그 전에 네. 그 전에 코로나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2년 반은 아니겠네요. 확실히 코로나가 되게 심하고 여행을 좀 자유롭게 못 다니던 시기에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가족분 중에. 근데 그 숙모님이 제가 미국에 2011년도에 처음 가서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하겠어요. 가족들을 그치.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그나마 뭐 어머님 아버님은 긴장 속에서 만나지만 이제 사촌도 만나고 이러면 진짜 긴장이 많이 되는데 그때 이제 삼촌분 그러니까 셰리의 아버지의 남동생 삼촌분 집에 갔을 때 네. 이제 숙모님이 아내분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면서 막 저랑 키도 되게 비슷하고 느낌도 비슷해요. 어떤 느낌이요? 약간 이 외모가 그 이번에 삼촌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느낌도 비슷하고 약간 좀 약간 그 패셔너블한 회계사 느낌이 있나요? 그런 거 좀 있어요. 그리고 약간 좀 접대를 하는 느낌도 그런 방식도 비슷하고 네, 약간 이제 숙모님이 쇼핑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쇼퍼홀릭인데 이제 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네. 제가 가자마자 집에 딱 인디아나에 사셨는데 도착하자마자 너가 신발을 그렇게 좋아한다며 하면서 나랑 신발 사러 가자 이러면서 세상에. 저를 아울렛에 데리고 가가지고 막 쇼핑을 하셨던 이모님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소문이라 하면 네. 무조건 사실 소문이라기보다 100% 셰리 언니가 그쵸. 혜영이가 신발을 너무 좋아해서 큰일이야. 또 똑같이 생긴 비슷한 신발 걸 또 또 샀어. 산다. 약간 이런. 영수증만 다른 것 같아. 맞아요.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아니 지금 내가 하려는 얘기 홍재님이 다 해버렸어. 와 소름.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발 사고 왔을 때 네. 가게 문 닫을 때까지 둘이 막 쇼핑을 하고 만난 지 5분 만에 쇼핑을 하고 이제 미국 좀 일찍 닫잖아요. 몇 개 샀어요? 기억이 안 나요. 오래전이라. 근데 많이 샀어요. 그때 막 최소한 3개 정도는 산 것 같아요. 신발을? 네. 세상에. 3개 정도 샀어요. 구두도 사고 운동화도 사고 슬리퍼도 사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을 때도 네. 이모님이 쉬지 않고 다른 가족들은 막 저녁 먹고 있는데 내 옷장을 보여주겠다며. 네. 그 태그를 안 뗀 옷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세상에 그 집도 큰일이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 중에서 발 사이즈가 아까 보니까 너랑 나랑 똑같더라 이러면서 안 신는 신발도 막 주시고 그렇게 했던 숙모님이 계시는데 근데 잠시만요. 그러면은 3개를 새로 샀는데 네. 안 신는 신발도 받았다. 그쵸. 거의 지금 뭐 세관에 잡힐 수 있어요. 인천공항 입국할 때 너는 신발 장사일 것이다. 그해 사람이 신발을 더 웃긴 게 그해 돌아올 때 네. 가족분 중 누군가가 캐리어를 하나 새 걸 줬어요. 여기 넣어가. 그 신발 박스, 거대한 신발 박스 네. 느낌으로 여기다 네. 넣어가라. 근데 이모님이 막 너희 엄마는 발 사이즈가 너랑 비슷하냐고 어머니 주고 싶은 것도 있다고 막 그러시고 숙모님이 네. 그래서 되게 그 뒤로 항상 가면 네. 반갑게 해주시고 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또 숙모님 고양이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되게 비슷하다. 네, 고양이를 절대 거절하지 않는 분이세요. 길냥이가 음. 들어와도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몇 해 전에 숙모님 부고 소식을 듣고 엄청 다들 너무 많이 놀랬겠지만 저하고 셰리는 이제 뭐 가슴 아프고 놀라고 이런 것도 있는데 약간 마음 한켠에 이게 되게 응어리가 많이 져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못 가서 보냈다는 게. 네, 못 가서 그때 막 상황도 아니었고 코로나 때문에 숙모님 뭐 장례식도 제대로 못했었고 그리고 워낙 건강하셨다 갑자기 돌아가셨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삼촌네 집에서 며칠을 지내게 됐는데 두 분이 엄청 인고 부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삼촌네 집 갈 때부터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첫날은 그냥 이제 가족들 다 오랜만에 보니까 재밌게 놀고 파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밤에 삼촌이 불러가지고 삼촌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새벽 3시까지 했는데 엄청 조용한 분이세요. 네. 그래서 그 집에 가면 항상 숙모님이 끊임없이 떠들고 삼촌은 이제 말을 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조카들 피곤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한마디씩 하고 네네네. 진짜 막 그런 분인데 제가 처음으로 두 분이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살아왔고 헤어지고 나서 삼촌이 어떻게 지내고 있고 그런 깊은 얘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네. 근데 되게 그 얘기를 저희한테 나눠줘서 너무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그 중에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한 부분이 이제 두 분이 60세가 됐을 때 네. 숙모님이 이제 거의 매일같이 했던 말 중에 나는 더 이상 예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더 이상 여성으로서 매력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삼촌이 그때 어떤 말로 당신 나한테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고 해도 숙모님이 되게 자신감이 많이 없었대요. 그래서 둘이 같이 도발을 하기 위해서 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것들을 하고 해서 막 같이 막 재밌는 사진도 찍고 막 약간 좀 야한 사진도 찍고 막 엄청 재밌게 이것저것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하셨대요. 60세가 되던 해에 두 분 동갑이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중에 타투를 받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삼촌이 정말 진짜 제가 이거 엄청 점잖은 공무원 같은 이미지예요. 근데 말도 없고 조용하고 네. 얼굴도 또 되게 어려 보여요. 항상 청바지에 면티를 입거나 폴로 티셔츠를 입고 안경을 끼고 하얀 머리에 젊었을 때 비틀즈에 푹 빠져가지고 기타가 집에 되게 많고 기타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조용하고 막 이런 분인데 삼촌이 나중에 이제 두 분이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나중에 우리가 떠나면 우리한테도 이런 와일드한 부분이 있었다는 걸 가족들한테 알려주자. 그래서 삼촌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때 같이 타투를 받은 거를 이제 이렇게 가슴에 타투가 있는 걸 저희한테 보여주고 가슴에 하셨어요? 네, 그래서 숙모님도 사진으로 남겨서
숙모님 사진도 보여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삼촌이 포기해왔던 것들이나 어떤 좋아하는 음악을 포기하고 회사에 취직했던 것들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주시는데 새벽 3시까지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이제 저는 그때 어떤 기분이었냐면 저희가 애도를 제대로 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삼촌이 그렇게 해줌으로써 저희끼리 작은 장례식을 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엄청 이제 눈물을 참고 막 얘기를 듣다가 나중에 서로 이제 자러 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정말 고마웠다고. 그 삼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 아주 늦은 멤버로 이 가족과 멤버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숙모님 저한테 너무 특별한 분이고 막 그럴 때 했던 삼촌이 널 보면은 제 아내 생각이 많이 난다고. 너무 비슷하고 그래서 맞아. 셰리가 옆에서 자기도 그 생각을 항상 많이 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우리가 이렇게 숙모를 한 번 더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잘 자라고 하고 둘이 침실에 와서 엄청 울었어요. 셰리랑. 그러면서 이제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되게 많은 두려움 중에 이제 제가 한 배우자랑 15년 동안 살다 보니 어떻게 늙어서 누가 먼저 가면 남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이런 고민을 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경험한 걸 실제로 봤잖아요, 이번에.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제 제 배우자한테 나는 네가 혼자 남으면 너무 힘들까봐 내가 조금 더 하루라도 늦게 가고 싶었는데 난 안 되겠다고. 내가 먼저 가겠다고. 근데 저희 MBTI T인 네. 저희 배우자께서는 I think that's better too. 그치. 하다못해 그래서 뭐 합의를 보고. 하다못해 작년에 이제 그 셰리 언니가 혼자 미국에 갔을 때도 얼마나 힘든 시간 보냈습니까? 고양이 힘들었어요, 저 진짜. 화장실 바꿔주는 일부터 지금 뭐 다림질과 뭐 네. 이런 어떤 청소 빨래 네. 이것부터 네. 굉장히. 근데 저는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시간을 보낸 것도 그렇고 그래서 마음에 네. 조금 이렇게 응어리 져 있던 게 조금 내려간 느낌? 그래서 삼촌네 집에서는 막 그런 시간을 보내고 이제 또 어머니 집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어머니까 이 순서가 지금 막 뒤죽박죽이. 자, 삼촌 집이 도시가 어디였죠? 인디아나였습니다. 인디아나. 지금 네. 넘어가기 아쉬우니까 네. 인디아나는 어떤 곳인지 또 여행 가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 여러분 인디아나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다면 이거 근데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네네.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가장 마지막에 폐지된 주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건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네. 그래서 확실히 인디아나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근데 이 동양인들이라고 해서 쳐다보거나 이런 건 인디아나는 조금 덜해요. 저는 더 보수적인 미주리를 갔었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뭐 가족이 있거나 네.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이렇게 추천하는 곳은 아닌. 왜냐하면 거기는 네. 약간 이렇게 막 바다가 있거나 웅장한 산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좀 이제 조용한 시골 마을들이 많고 그래서 근데 또 그런 거 좋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진짜 여행을 해도 괜찮은 곳이고 네. 그리고 저희는 근데 네. 완전 인디아나 이번에 시골도 갔다 오긴 했었거든요. 되게 보수적인 그런 아주 한동안 안 만나던 가족들 아내가 좀 나한테 소개해주기 조심스러워했던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인 가족들을 만났는데 네. 막 이번에 갔을 때 저희를 막 손잡고 안아주고 막 이러면서 엄청 나이가 진짜 많으신 이제 그 저 셰리의 돌아가신 할머니의 남동생이 막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다시 널 못 볼 줄 알았는데 날 만나러 와줘서 너무 고맙다면서 진짜? 너에 위해서 기도해주겠다고 막 그러시고 그런 시간을 막 보냈는데 굉장히 좀 기독교인들 되게 많고 미국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동성애자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 이분들이 많이 달라진 건가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뭐 가령 예를 들면 할머님 댁에 갔는데 이제 거기서 그 할머님 댁에 일해주시는 분 있죠. 네. 일해주시는 분이 이제 막
저랑 셰리는 할머니랑 막 수다를 떨고 저랑 셰리랑 이 관계를 보면서 셰리 아빠한테 네. 저 둘은 친한 친구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니야 하면서 저기는 내 딸이고 여기는 내 딸의 와이프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전까지 그분이 막 하나님 얘기를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약간 당황하지만 그렇구나 하면서 또 빠르게 그냥 뭔가 인상을 쓰거나 그러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확실히 좀 동성결혼이 법제화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게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좀 자포자기한 그러니까 뭐 뭐로 가도 네. 서울만 가면 돼요. 뭐 받아들여야 되나 이겨내야지. 네. 그러니까 이게 와 괜찮다 이건 아닌데 네네네. 그 보수적인 주에서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법제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사회가 땅땅땅 하는 거잖아요. 네가 동의를 하거나 말거나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걸 네. 사회도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보고 있다라고 네. 그냥 이게 오피셜이 떠버리는 게 되게 네. 중요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정말 믿게 됐고 근데 또 혹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 분들이 계시다면 네네네. 그런 분 중에 이걸 좀 체감하는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진짜 궁금하다. 네. 왜냐하면 대도시는 좀 다르지만 샌프란시스코는 뭐 그냥 레인보우 그쵸, 천지고 막 이래서 그쵸. 샌프란시스코는 도시 한가운데 BDSM 깃발이 대따 크게 걸려있고 맞아요. 그래서 막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프라이드 그 달에 가가지고 뭔가 나만 조금 약간 뒤처지나 약간 나만 어딘가 이 도시에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고 걷기만 해도 좀 약간 후진 느낌이었어. 그게 뭐야? 뭔가 나 너무 외모적으로도 좀 너무 특이한 게 없고 염색도 거의 막 연두색 막 핫핑크 막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너무 지금 좀 남루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진짜 되게 미국은 제가 가면서 느끼지만 나라마다 각각 다른 나라 같아요. 주마다. 맞아. 주마다 진짜 다른 나라마다가 아니라 주마다 다른 나라 같고 인디아나에 있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경험했던 거, 콜로라도에서 경험했던 거, 미주리에서 경험했던 거, 미주리에 막 실제로 막 마차 타고 다니는 분들도 봤거든요. 진짜로? 네, 사진도 찍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막 나라마다 다른 나라 같고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제가 오늘 네.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네. 제가 이번에 가봤던 정말 흥미로운 곳을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안 보이시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리자면 진행자인 저는 그냥 주댕이만 가지고 왔는데 지금 대본을 썼습니다. 제가 이거를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영어 뉴스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영어 기사에도 이걸 모르는 미국인들이 많지만 세상에. 이라고 기사가 시작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료조사까지 해왔어요. 지금. 네. 저희가 네. 제 배우자의 아내가 콜로라도 주에 살고 어머님 콜로라도 주에 아직도 살고 있는데 제 배우자의 아내가 누구예요? 저의 배우자가 제 아내가 큰일 날 소리를 여러분 제 배우자의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너 왜 이러지? 저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한 잔밖에 안 마셨거든요. 제가 지금 와인을 반잔 정도 마시고 있는데 네네네. 저의 배우자가 네. 어머님이 저의 배우자의 어머님. 그러니까 이게 호칭이 너무 애매한 거 저는 그냥 마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어쨌든 시어머니는 아니고 그쵸? 장모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아내의 어머니니까 네. 그러니까 호칭이 너무 애매한데 그 같은 이유로 저희 엄마가 그러면은 셰리는 뭐라고 하냐? 남자가 아닌데 와이프라고 하냐? 와이프는 아니잖아 네. 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와이프가 아니야? 와이프지라고 했을 때 저희 엄마는 그게 남자 같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 게 전혀 아니고 여성의 배우자를 허즈밴드라고 부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성인 배우자가 아니라 여성의 배우자를 그렇게 부른다고 느껴서 와이프는 남성의 배우자를 그 성별이 어떻든 남성의 배우자는 와이프라고 느껴가지고 그러면 뭐라고 해? 와이프는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그렇게 똑같은 것 같아요. 장모님 시어머니 이것처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모님이 맞나. 근데 저희 그냥 이제 영어로 얘기할 때도 그냥 어머님이라고 하긴 하고 저한테는 어머님, 아버님, 뭐 새엄마, 뭐 할머니 그냥 다 그 다이렉트한 그 호칭 하나로 저는 그냥 쓰긴 하는데 근데 이제 콜로라도 주에 계시거든요. 근데 콜로라도 주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되게 보수적인 주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 콜로라도 주 안에서도 조금 그런 보수적인 성향이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좀 진보적인 그중 하나가 콜로라도 주에 있는 덴버라는 네. 도시고 또 이제 대학생들이 되게 많은 볼더라는 곳이 있는데 요번에 저희가 로키 산맥을 여행하고 싶어갖고 로키 산맥을 가는 길에 덴버에서 섹스토이 샵을 갔다가 레즈비언 바를 갔다가 그 볼더도 들리고 로키 산맥으로 가자 막 네.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볼더라는 곳을 가는 길에 들렀는데 그 볼더라는 곳이 퀴어 서사가 굉장한 곳이더라고요. 어떤 그 자료를 찾아봅니다. 75년도에 볼더 카운티 법원이 미국에서 최초로 동성 커플한테 혼인 신고서를 발급해 준 적이 있대요. 근데 그게 이제 이 남성 커플들이 텍사스 출신인가 봐요. 근데 텍사스 엘파소 법원에 네. 75년도에 혼인 증명서를 제출을 했다 거절이 됐고 네. 근데 그분들이 그 이후에 콜로라도 볼더라는 그 도시를 여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볼더 카운티 법원에다가 다시 그 혼인 신고서를 제출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일하던 그 롤렉스라는 공무원이 네. 이거를 보고 검토를 해본 거예요. 며칠 동안. 근데 본인이 검토를 해봤더니 시계는 없었지만 롤렉스 씨가 내가 드립 하나 칠 줄 알았어. 저도 사실 좀 속으로 쳤거든요.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솔직히 했어요. 한국인이라면 롤렉스가 했어요. 생각나기 시계뿐입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분이 공무원이 콜로라도 결혼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결혼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안 해줄 필요는 없는 거죠. 법적인 근거가 없다. 네. 해주지 않을.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혼인신고서 승인을 해준 최초 공무원이 된 거예요. 세상에. 이분이. 그 시계 만드는 분 이후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는. 그쵸,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내가 막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 거기 앞에 가서 사진을 찍자.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더 알아보니까 근데 그 롤렉스라는 분이 지금 담비가 자면서 꿈을 꾸나 봐요, 여러분. 지금 이제 뒤에 저희 섹소. 담비 저희 푸들 큰 스탠다드 푸들 사이즈는 크지만 마음은 작은 우리 담비가 지금 꿈을 꾸느라고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꿈에서 지금 또 싸우고 있어요. 정원이도 저렇게 삑삑삑 하면서 짖거든요. 그치, 정원아. 지금 친구가 담비 언니가 그치. 담비 너무 언니가 미안해. 지금 어떡하지? 꿈을 꾼다 그치? 살짝 깨워볼까? 아니야. 괜찮아. 여러분 괜찮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애기들이 여러분. 잘 수도 있죠. 네, 그 담비가 좀 꿈꾸면서 많이 지금 온 가족 총출동해서 갑자기. 방에 있던 쉐리 언니도 나오시고 발가락. 귀여워.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꿈에서. 지금 꿈에서 담비는 반려견 운동장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하고 간식을 두고 지금 싸우는 상황이 아닌가. 진짜 귀여워. 그래서 담비를 자꾸 쳐다보니까 정원이는 자기도 봐달라며 배를 까기 시작했고 하여튼 그래서 그 롤렉스 씨가 그래서 그분이 근데 그분 자체가 근데 좀 굉장히 열려 있는 분이었겠다 싶었던 게 네. 그분이 전국 여성기구 볼더 지부 회장이었대요. 오. 그렇기도 했고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협박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77년도에 사임을 하고 캘리포니아주로 이주를 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은 있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이게 이제 논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되긴 했었는데 이제 이분이 발급했던 그 결혼 증명서는 무효화되지 않았고 네, 무효화되지 않았고 2015년 이제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어쨌든 법제화됐으니까 네. 그런 어떤 굉장한 서사가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가. 근데 방금 네. 그분이 그 협회 같은 데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전국 어쨌든 여성기구 볼더지부 회장님. 지금 읽어준 그 롤렉스라는 네. 건 어쨌든 성을 얘기하신 거일 것 같고 그래서 추정을 못했는데 여성분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분이. 네. 클라 롤렉스. 그러네. 네, 클라 이보세요, 롤렉스네요 플레임이. 큰일은 다 여자가 합니다. 큰일은 여자가 해야죠. 진짜.
역사에 네. 남아있는 이런 큰일 정말 여자가 굉장히 많이 네. 한다. 그래서 저는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가 거기를 가보자.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 셀카를 찍자 이러고 갔거든요. 근데 가면서 그 설명을 듣는데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너무 그래서, 신기하다. 네, 그러니까 전혀 처음 들어봤고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 되게 공유하고 싶었고요. 여러분 저희는 그래서 가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찍고 보니까 엉뚱한 데서 찍었더라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멋있는 얘기를 많이 해놓고 네. 엉뚱한 데서 찍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 엉뚱한 데서 사진 찍었더라고요. 다시 가야겠네. 근데 저는 볼더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도시에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막 이렇게 길에서 와인을 마시는 사람들도 이봐라. 많고 네. 지금도 와인 먹으면서 녹음하고 있는 네. 분께서 길에서 와인을 먹는 거 굉장히 네. 중요하다. 그리고 막 이렇게 도시 자체가 조금 굉장히 액티브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막 사람들이 길에서 막 이렇게 재밌는 공연도 하고 쇼핑할 거리도 많았고 그래서 만약에 콜로라도 주의 어떤 자연이나 로키 산맥 같은 데나 좀 자연 친화적인 이런 여행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 너무 보수적인 도시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원하지 않으시면은 그런데 꼭 한번 가보는 걸 전 정말 추천해요. 계곡도 막 있고 그래요. 되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도시 같기도 네, 해요. 네. 근데 진짜 되게 매력적이어서 계곡 갔을 때도 계곡물이 되게 차갑고 엄청 깨끗하고 막 강아지도 막 햇빛 아래서 막 수영을 하고 뒤에서는 대학생들이 기타를 치면서 막 노래를 하고 이게 계곡물에 가족들이 또 이렇게 수영을 하고 이러는데 네. 그게 약간의 되게 기분 좋은 꿈처럼 그 장면들이 이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고 오면 어쨌든 추억이 또 생기는데 그쵸, 볼더에서의 추억은 약간 되게 기분 좋은 꿈 같은 그런 추억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콜로라도까지 갔습니다. 콜로라도 갔고 네. 아쉽게 또 샌프란시스코 스킵했는데 근데 샌프란시스코가 워낙 유명한 안 돼, 도시라서 안 돼. 스킵하면 안 돼. 왜냐면은 샌프란시스코가 유명한 도시이기는 한데 그 섹스토이 샵 이런 시장 맞아요. 조사를 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어디 가서 또 듣겠어. 그러면은 콜로라도 주를 먼저 한번 해보고 좋아요. 그래서 훑어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덴버에서 이제 여러분 오늘 좀 이렇게 무지갯빛 스토리가 많거든요. 제가 네네. 레즈비언 정체성을 숨길 수가 없어서 왜냐면 그거는 뭐 네. 이겨내셔야 되는 재밌게 부분이에요. 들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제가 외국을 가면은 꼭 가는 두 곳이 있는데 업종 중 하나의 업종은 섹스토이 샵이고 그쵸? 다른 한 업종은 클럽이에요. 레즈비언 클럽 이런 데로 꼭 가요. 난 또 뭐 되게 네. 대단한 얘기 할 줄 알았더니 한국과 다르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왜 이러나 몰라. 근데 이제 레즈비언 클럽이나 섹스토이 샵을 가면은 그 나라 문화가 많이 보여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레즈비언 클럽을 가본 적이 없고. 아, 정말? 네. 진짜 레즈비언 클럽 씬이 네. 한국만큼 잘 돼 있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홍대나 이런 데 가면 네. 그러니까 그게 분위기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굉장히 큰 클럽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대형 클럽들이 근데 저의 경험은 좀 작기는 해요. 제가 가본 곳이 뭐 싱가포르, 일본, 뭐 태국, 막 그런 이제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인데 근데 이제 제가 가본 곳 중에서는 일단은 많이 없었는데 요번에 미국에서 레즈비언 클럽을 가고 싶었는데 배우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에 네. 레즈비언 클럽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 어머, 왜 이렇게 큰 미국 땅에 네. 레즈비언 클럽이 미국 통틀어서 20개 정도밖에 안 남았대요. 근데 전에 네. 쉐리 언니가 저한테 그 얘기 해줬어요. 해줬어요. 데이트 네. 어플이 생기면서 굳이 그 클럽을 가지 않아도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해서 저는 근데 또 그 관점으로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정말 진짜 인연을 만나려고 클럽에 갈 수밖에 없는 네. 클럽에 가야지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고 나 스스로도 좀 안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네.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해봐서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제 동성 결혼도 여기저기 법제화되고 네. 있고 뭐 미디어에도 많이 나오는데 왜 줄어들었지 했는데 역시 또 학자답게 쉐리 언니가 굉장히 눈빛을 반짝이면서 그래서 요즘 레즈비언 클럽이 많이 없어졌어? 얘기해가지고 그렇구나 생각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클럽을 이제 찾아서 갔어요. 근데 딱 들어갈 때부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문 앞에 서 계시던 분이 이게 신분증 확인하는 분이 신분증 확인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제가 네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확인하는 걸 알아. 하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다.
또 이렇게 주접을 살짝 떨어주고 이제 그러고 술을 그날 굉장히 오랜만에 마셨어요. 그래서 막 맥주 한 잔 먹었는데 이렇게 딱딱 맞아 오랜만에 먹으면 딸딸해지면서 그렇죠. 그분이랑 막 수다를 떠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한국에서 왔고 그런 얘기만 해줬더니 자기도 이게 클럽에서 문 앞에서 신분증 검사하고 이런 일만 약간 이제 이분들은 신분증도 검사하고 술 취한 사람들 케어도 하고 싸움 나면 말리고 이런 일 하는 분인데 네. 되게 보이시하고 터프해 보이는 네.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더 반가운 거예요. 또래를 보니까. 근데 다른데 클럽에서 일하다가 이제 문을 닫으니까 또 옮기고 거기도 문을 닫으니까 또 옮기고 하면서 이제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전하면서 네. 이제 그러면서 맞다고 하면서 또 문 앞에서 한 20분 동안 들어가지도 않고 그분이랑 수다를 떨다가 들어갔는데 마침 가라오케 나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엄청 좋아하시지.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집사람 와이프가 가라오케는 또 못 참거든요. 한국에서 사는 이유가 노래방 때문이에요. 중요하죠. 자, 이렇게 얘기해도 오바가 아닐 정도로. 그래서 노래를 예약을 했어요. 네. 근데 다들 노래를 너무 좋아하나 봐. 자기 순서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도 안 돌아와. 네. 그래서 막 조바심 내면서 자기 이름 누락됐을까 봐. 우리는 시간이 없는데 네. 내일 다시 올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노래도 하고 되게 재밌게 보냈고. 뭐 불렀어요? 저한테 또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랑 이거 중에 뭐가 더 분위기 띄우기 좋냐고. 근데 사실 우리가 어쨌든 그 노래방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네. 한 6, 7세 정도 되면 네. 분위기를 띄워야 할 때 불러야 되는 노래. 그렇죠. 아니면은 발라드 타임이 시작될 때 불러야 되는 노래. 네. 아니면 한번 웃기고 싶을 때 불러야 되는 이런 게 사실 레퍼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쉐리 언니의 어떤 한국에서 산 이력을 생각할 때 아직 좀 미비하네요. 아니 진짜. 그리고 막 한국 노래 있는지 막 찾아보고 그랬어요. 한국 노래 하고 싶어갖고. 거기서 불렀으면 또 분위기 엄청 떴겠네요. 네. 근데 한국 노래가 없었고 무슨 나나나나나나나나 이 노래 알아요. 제가 여러분 음치라서 지금 정원이 봤어요? 째려봤어 나를. 너무 노골적으로 째려봤어. 제가 음치라 가지고 대부분 노래를 할 때 1절 끝나서 후렴 부분쯤 부르면 친구들이 그 노래 이러거든요. 좀만 더 불러. 너무 맞춰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You spin me round round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나나나 자기 하기 위해서. 알겠어요. Sherry, do you remember the name of the lesbian club in Denver? 찾아주세요. 이름 좀 찾아주세요. 네, 잠시만요. 네. 언니 거기서 쉐리 언니가 가라오케 나잇에 부른 노래도 찾아주세요. 오케이. 플로라이다 그거 노래 맞는 것 같아. 맞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음악 같은 거 훨씬 더 많이 하니까 그 비트. The club name is Blush and Blue. 블러시 앤 블루라는 클럽이라고 합니다. 덴버에 있습니다. My 노래방 song at the lesbian club was Goodbye Earl. 전혀 다른 노래야. 진짜? 굿바이 얼? 여러분 굿바이 전혀 다른 얼이라는 노래였네요. 노래라고 합니다. It's country. 컨트리 음악을 부르셨대요. 이름만 들어도 컨트리 음악이에요. 굿바이 얼. 저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 왜요? 저는 진짜 방금 제가 했던 그 음으로 불렀던 것 같거든요. 아니면 다른 클럽이랑 헷갈릴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좀 최근에 저희가 좀 레즈비언 가라오케를 자주 가긴 했었어서 이태원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확인해보길 잘했네요, 여러분.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레즈비언 클럽 같은 거를 여기가 유명하다라고 팟캐스트나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비욘세에선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어쨌든 한국에는 그런 안전한 공간이 많이 없어서 이름을 말을 안 하는데 네. 미국 클럽은 상관없을까요? 네,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들어본 적은 없어갖고 오케이. 저의 기준에서는 그럼 마음 놓고 낼게요. 네, 오히려 좀 활성화가 돼서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너무 좋은 거고 그리고 또 레즈비언 청취자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덴버? 네, 갔을 덴버에, 때 또 한번 들러보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가지고 일단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봤어요. 근데 말 나온 김에 진짜 덴버에 있는 여성 친화적인 섹스토이샵도 궁금한 시청자들 있으면 청취자들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추천해주고 싶은데. 네네네네. Sherry. 저 죄송한데 이럴 거면 마이크를.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쉐리 덴버에 있는 섹스토이샵 이름 섹스토이샵 그 이름 퀴어 뭐예요? 프렌들리한 거. 퀴어 프렌들리한 섹스토이샵?
지금 상하이 패턴이 다른 밀리터리 옷을 입고 있어요. 홈웨어로. 너무 웃깁니다. 저거는 40대여야지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의 왜- 약간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너무 웃겨. 민방위 정도 되시는. 아니 그리고 약간 어머니들 위에 꽃무늬 밑에 그러니까요. 몸밴드에 각각 다른 근데 꽃무늬. 이제 미군 출신이고 약간 군부심이 있으신 분이라 위아래 패턴 전혀 다른 진짜 너무 밀리터리를 지금. Awakening Boutique. 어웨이크닝 부티크라는 네. 데가 있다고 합니다. It's an independently owned sex toy store, not a chain. 맞아요. 거기가 아. 제가 이번에 시장 조사하면서 정말 많은 섹스토이 샵을 다녔거든요. 네네네. 진짜 제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 여기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고 되게 만약에 콜로라도 주에 있고 덴버 근처에 있는데 섹스토이를 내가 가서 설명 듣고 사고 싶다 하면 저는 여기를 추천드리고 싶고 저희가 갔을 때도 여성들이나 커플들이 되게 편하게 쇼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하는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네. 한국에서 섹스토이 샵 하고 있고 시장 조사를 다니고 있다 그랬더니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되게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그분이 다른 샵들도 많이 다녔지만 일을 해봤지만 사장님이 이렇지 않았다. 여기 사장님은 굉장히 진짜 열려있고 건강을 생각하고 안전을 생각하면서 이런 제품들을 셀렉하고 제품들을 소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 방금 쉐리 언니가 얘기해 준 게 이제 체인이 아니고 맞아요. 여기는 그냥 그냥, 네. 독립으로 진짜 소상공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 셀렉션도 다른 그런 대형 가게들 있죠. 프랜차이즈랑 달랐고 어떤 식으로요? 조금 더 기능이나 그러니까 막 다 파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도 좀 셀렉해서 추려내서 파는 느낌이 들었고 너무 크지 않은 매장이라서 조금 직원들의 도움을 받기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저는 섹스토이를 사고 싶은데 막 가끔 비욘세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맞아요. 막 한국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방문하거나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 근처에 살면은 저는 거기 가서 충분히 편하게 설명하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웨이크닝 부티크.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시장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네. 운전을 더 해서 이제 로키 산맥을 갔지 않았겠습니까? 네네네. 제가 정말 기대가 많았거든요. 네. 진짜 되게 가보고 싶었었고 약간 제 기억으로는 로키 산맥 하면 학교 다닐 때 그냥 들어본 이런 그냥 산맥의 이름 중 하나 외워야 되는 이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외워야 했던 느낌조차 없고요. 그냥 제가 좋아했던 이태원의 로키마운틴 타번이라는 오, 술집에서 네. 성패트릭 데이에 초록색 카스를 팔았던 아 재밌었겠다. 그런 기억뿐입니다. 재밌었겠다. 네, 순 그런 네. 기억뿐이에요. 순 그런. 순 그런 기억뿐이에요. 근데 그게 아마 캐나다 사장님이 캐나다 컨셉으로 하셨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로키 산맥이 캐나다 쪽에서 보면 더 멋있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코스가 조금 덜 무섭게 차로 운전해서 가는 좀 닦인 길이 있고 네. 약간은 무섭지만 좀 도로 포장이 덜 된 루트도 있다고 했는데 낭만이 있는. 네, 근데 저희 둘 다 겁이 많지만 이번에는 그 루트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갔는데 이런 동물들도 운이 좋게 막 진짜 막 버팔로도 보고 무소도 보고 막 이런저런 동물들도 되게 많이 보고 무소가 아닌데 누구한테 다양한 동물들을 보고 네. 혜영 언니가 참 방송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이런 데인데 아까도 쉐리 언니한테 뭘 물어볼 때 소리를 질렀다가 마이크를 얼른 가까이 대면서 어디 있었지? 라고 얘기하고 방금도 불송언인데 다양한 동물들도 보고 자연도 보고 그러면서 아 이제 나도 좀 나이가 들었나 보다. 이런 게 되게 좋다. 자연을 좋아하게 네. 되는 게. 예전에는 막 여행하면 대도시에서 쇼핑하고 막 이런 걸 더 원했었는데 바에 막 쿨한 바에 가고 네. 이런 걸 원했었는데 자연에 있으면서 진짜 제가 엄청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자연 앞에 서서 이렇게 그냥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 진짜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이나 그냥 그게 정말 별거 아닐 텐데 막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처음에 저희가 그냥 하루 만에 드라이브 하고 오려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저녁쯤 도착해가지고
가서 보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나 좀 더 있고 싶다. 그래서 우리 빨리 숙소를 알아보자. 그 숙소를 알아봐서 하루를 더 묵고 네. 이제 다음날 조금 더 꼼꼼하게 차를 타고 가면서 서고 싶은데 그 지도를 줘요. 거기에 이제 추천을 또 막 해줘요. 여기서 서서 보면은 이런 뷰가 좋고 여기서 서서 보면 뭐가 좋고 뭐 식사는 요쯤에서 할 수 있고 막 그런 것들을 알려줘요. 그래서 그 루트대로 이제 막 멈출 수 있는 데는 다 멈춰가지고 사진을 막 찍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계획하지 않았다가 더 있게 된 건데 네. 저는 그게 너무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베트남에 갔을 때도 느꼈는데 제가 산에 있는 마을 있죠. 그 마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특유의 경치와 그런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산에 있는 마을 고산지대. 냄새부터도 다르고 네. 맞아. 산 냄새가 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산에서 오늘 좀 술 얘기가 많이 든 누가 보면 술쟁인 줄 알겠네. 산에서 이렇게 막 여행하고 나서 저녁 때 그 마시는 한 잔 술 이런 거 있죠. 그게 막 술이 확 올라오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다들 네. 산악회 가시는 거예요. 아. 나이가 드시면서 그래서 자연도 가나 보다. 보고 네. 뭐 다 무슨 소용이냐 막 이러면서 산에 올라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려와서 술 한잔 하시고. 근데 진짜 그게 너무 낭만 있고 좋았어요. 밤에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막 그러느라고 그 끼니를 놓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배가 너무 고픈데 밥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차로 다니다가 저 구석에 조그맣게 식당이 있는데 그게 이제 파스타랑 막 이탈리안 음식 파는 곳이었어요. 네네. 근데 늦게까지 막 약간 노란 조명인데 좀 어두운 조명 있죠. 그런 조명에 사람들이 막 식사를 하고 있고 네. 창가에 앉으면 이렇게 산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저는 스파클링 와인 한 잔을 시키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거 한 잔 딱 먹으니까 알딸딸하게 싹 올라오면서 바깥을 보는데 그게 또 그 낮에 봤던 엄청 많은 풍경보다 이상하게 그 순간이 또 기억에 더 많이 남아요. 그때 느꼈던 그 기분 같은 거 있죠. 네네. 기분이는 약간 그 저녁 되면 좀 쌀쌀해지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래서 로키 산맥에 갔을 때도 엄청 힐링을 많이 하고 왔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탈리안 레스토랑 이름은 모르세요? 그거는 진짜 좀 쥐어짜도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하지만 구글은 모든 걸 알려주니까 네. 구글을 검색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케이. 네. 오케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로켓산맥 숙소가 많이 있었던 곳에 막 이렇게 수제 맥주를 파는 곳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너무 가고 싶었는데 네. 이제 저희가 갔더니 라스오드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왜 웃었냐면 사실 아까 1차로 약간 속으로 웃었던 게 언니가 옛날에는 그런 바 같은데 쿨한 바 다니는 거 좋아했는데 지금은 자연을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속으로 약간 10분 전에 레즈비언 클럽 갔다 온 얘기를 했던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그런 데는 상관없다는 듯이 얘기를 하네라고 생각했다가 네. 방금 그 산뷰에서 스파클링 와인 먹고 수제 맥주집 얘기하는 게 사실 그냥 산에 있는 바 호핑을 한 것 같은데 내가 듣기로는 산뷰 바를 갔다 온 느낌인데 근데 어쨌든 뭐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거는. 아니 이거 방금 얘기 들으니까 그거 생각나요. 저 혹시 원지의 하루라는 유튜버 아세요? 몰라요. 그분이 여행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름은 알아요. 되게 유명한 유튜브인 건 알고 직접 영상은 못 봤지만 그분 뭐 제가 듣기로는 아이라고 하는데 저는 최근에 그분 영상을 엄청 많이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이인데 말이 많아. 좀 저랑 비슷해요. 그래서 아이인데 말이 많고 네. 혼자 끊임없이 말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뭐 이렇게 어디서 콜라보 해가지고 LA에 있는 디즈니랜드에 초대를 받았나 봐요. 근데 막 거기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디즈니랜드 이런 거 별로 관심 없다고 자기 동심 이런 것도 크게 관심 없고 뭐 별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나서 이제 영상을 막상 찍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한 40만 원, 한 400불 정도의 기프트 카드 같은 것도 줘서 쇼핑도 할 수 있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근데 관심 없고 동심도 별로 없고 뭐 그런 거 관심 없다고 했던 분인데 언젠가부터 여행 1시간, 2시간 지나니까 온갖 굿즈와 디즈니 그
약간 디즈니 아이템들 다 사서 머리에는 막 미키마우스 그치, 그치, 머리띠를 그치, 그치. 하고 막 진짜 목걸이에 온갖 디즈니 핀을 다 꽂고 예. 여행을 하러 다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제가 그 첫 페페어에 갔을 때 나는 페페어에서 돈 쓰는 사람들 너무 네네. 한심하더라 네. 라고 하면서 돌아올 그쵸, 때는 그쵸. 동대문 도매상처럼 그 사이즈의 쇼핑백이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그쵸. 저 같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페페어엔 또 그런 약간 이케아 쇼핑백 2배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걸 양손에 들고 돌아오면서 이제 생각하는 등에 가방도 하나 메고 다음엔 캐리어 갖고 와야지 이렇게. 심지어 정원이 그 이동 가방은 또 주문을 해서 들고 오지도 않았는데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댓글 막 그런 식으로 달거든요. 지금 맞아 다 비슷한 맥락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었을 때는 사실 그런 약간 술투어처럼도 들릴 수 있는 네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라 마포만두 작가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야구장은 뚜껑이 없는 거대한 호프집이다. 진짜 명언이네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깔깔대고 웃다가 얼마 전에 그 비둘기 작가님이랑 같이 고척돔에 갔을 때 그때 고척돔은 또 뚜껑도 있어가지고 에어컨도 네. 빵빵하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굉장히 에어컨 빵빵 나오는 맥주집이다. 우리 엄마네 집보다 에어컨 잘 틀어준다라고 했었던. 가서 3리터를 먹었어요. 근데 저 진짜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샌프란시스코랑 콜로라도에서 거의 한 2주 정도, 첫 2주 정도를 술을 한 잔도 안 마셨어요. 네. 그러다가 별로 그때는 또 술이 안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동안 나에게 주는 선물이니까 휴가는 제가 되게 읽고 싶었던 책도 읽고 제가 그 리디북스 이북 있죠. 그거 옛날에 맷한테 그거 맷이 안 쓴 데서 받았는데 그거를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저는 저거를 이거 광고 아니고요, 여러분. 네네네네. 쓰기 전에는 책은 종이 냄새가 나야지 책이지 막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다가 여행할 때 저거 하나 있으니까 맞아. 너무 좋은 거예요. 짐도 별로 네. 무겁지 않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피우다 일하는 친구한테 리디북스 쿠폰 같은 걸 또 몇 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막 사서 좋아하는 책 읽고 술 안 마셨었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모든 시간은 거의 매일 술로. 고주망태로. 그건 이제 좀 이유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조금 이동을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엔 전 다른 생각이에요. 저는 시간이 또 1편을 내고 왜냐면 이게 도시별로 너무 세세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빨리빨리 넘기기에는 그 도시에 또 가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딥하게 이 얘기를 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그냥 얘기를 해볼까요? 왜냐면 제가 좀 공유하고 싶었던 곳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콜로라도에서 또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내가 이런 날이 올까 했던 개인적으로 너무 여러분 기대된다, 혹시 유홀 레즈비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언니랑 친해지고 나서 배운 여러 가지 중에 이제 레즈비언 유홀이 있죠. 그 유홀 레즈비언이 그게 뭐냐면 이제 레즈비언 커플들이 만나서 얼마 안 돼서 완전 초고속으로 바로 사귀고 동거까지 하고 이런 속도가 되게 빨라서 이제 미국의 유홀이라는 셀프 이사 트럭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사할 때 그 자기가 트럭을 빌려서 직접 이제 물건 나르고 이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회사 이름이 유홀이고 그렇게 빠르게 만나자마자 연애에서 동거까지 빠르게 진행하는 이런 레즈비언 커플들을 유홀 레즈비언이라고 하거든요. 한국적으로 표현하자면 약간 통인 익스프레스 레즈비언.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이사 레즈비언. 그 어떤 맞아요. 이사 업체 이름이 있고 뒤에 레즈비언이 붙는. 저희도 약간의 유홀 레즈비언인데 저희는 좀 약간 더 빠르게 한 분들에 비하면은 알고 있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연애를 하고 나서 그 기간만 보면 유홀이 맞는데 그 전에 친구로 지낸 기간이 있고 진짜 주변에 유홀 레즈비언 친구들 꽤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유홀 그러니까 그 사귀고 나서 같이 살기까지의 기간까지는 제가 트래킹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지금 내 주변에 떠오르는 한 6개의 커플 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같이 안 사는 레즈비언 커플 주변에 있어요? 지금 생각해봐. 우리 다 같이 아는. 없죠? 저 진짜 없어요. 없죠? 지금? 내가 아는 레즈비언 커플 중에 다 같이 살고 있는데요. 그 유홀 회사 트럭을 저희가 이번에 몰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 정말 어. 엄청 기대했어요. 이거는 진짜 없다. 이거는 이거 진짜. 6월로 이사한 레즈비언 네. 많지만 요거는 조금 이력서에 쓸 수 있는. 저 진짜 기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저희 어머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머님이 정말 오래된 물건들 있죠. 막 가족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뭐 제 배우자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좋아하던 인형, 태어날 때 처음 잘랐던 머리카락 이런 거 보관을 진짜 잘하세요. 그래서 정말 그 역사적인 것들을 그 추억이 있는 것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사람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람의 시간과 이런 거를 생각을 되게 많이 거의 했다고 하는 게 박물관처럼. 네, 네. 진짜 그거를 보관을 잘 하시는데 이제 어머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번에 처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주기 위해서 진짜 오래된 악기나 가족들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를 너희들한테 물려주기가 힘들겠다. 왜?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국에 살고 그게 막 큰 가구처럼 이런 것도 있어요. 되게 무겁고. 네네. 그래서 너희가 와서 보고 가져가고 싶은 건 모든 거는 다 가져가라. 배송을 해도 되니까. 근데 이건 이미 난 내 게 아니다. 다 너희 거다. 그래서 너희가 결정해라. 그리고 저희가 처음 콜로라도 갔을 때 거의 일주일 넘게 매일매일을 아침 산책하고 나가서 밥 먹고 오면 그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또 둘 다 그런 걸 되게 좋아해서 어렸을 때 뭐 아내가 썼던 그렸던 그림, 썼던 글 이런 거를 그냥 못 넘기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보고 뭐 할머니 때, 증조 할머니 때, 할아버지 때 뭐 이런 것들 그릇이나 이런 것도 막 보고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옥션에 팔기로 했어요. 저 옥션도 이번에 처음 가봤어요. 경매. 직접 가서? 네. 그 경매에 저희 물건은 이제 중간에서 그 경매 도와주는 분한테 나중에 맡겼는데 그걸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사전에 경매를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경매에 갔어요. 거기서도 팔아보기 전에 시장 조사를 네, 해보자. 그 시장 조사 해보자. 해보자.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개인적으로 비틀즈 앨범이 하나 사고 싶었는데 그거 뭐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해서 그냥 왔는데 경매가 막 진짜 빨리빨리 들어가요. 맞아, 뭐 맞아, 몇 맞아. 번 막 이러면서 막 근데 내가 그거 보고 셰리가 막 경매 갔다 온 뒤로 진짜 한 2시간 동안 그걸 계속 따라하는 거야. 틈날 때마다. 약간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직장을 잃으면 이런 걸 할 수 있겠다. 또 남의 인생 쉽게 얘기한다 네. 또. 그래가지고 이제 막 경매에 팔 물건들을 정리를 하고 네. 이제 저희가 가져올 물건들을 또 정리를 했어요. 제가 어머님이 혼수 같은 걸로 받은 그런 그릇하고 가족들 몇 대째 내려오던 그 은 식기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져왔어요. 너무 잘했다. 왜냐하면 각인이 돼 있는 것도 있었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이거는 가져가겠다 할 때 어머니가 괜찮겠냐 이거 깨지고 하는 데서 그 너가 가져간다면 자기가 이거 싸는 거 다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가져오면서 그 제가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죠. 그 대신 나는 이거 진짜 열심히 쓸 거라고. 친구들을 대접할 때 이럴 때 항상 꺼내서 우리 기념일 이럴 때 쓰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래 안 쓴 것도 후회된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쓰라고. 맞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이거 열심히 쓰고 가져오겠다고 하고 어떤 좀 뭐 금전적으로 가치가 그게 아주 크진 않더라도 가치가 있는 것보다 가족들의 추억이 담겨 있는데 욕심나는 걸 많이 가져왔어요. 예를 들면 어머님이 직접 만든 그 크리스마스 트리 블랭킷이라고 해서 그 밑에 까는 거 있죠. 네네네. 그런 것들. 어머님이 야 저건 안 챙겼는데 이건 왜 챙겨?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할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할 수 있는 맞아. 물건이고 근데 저거는 저하고는 큰 추억은 없는 물건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많이 하고 이제 경매에 팔 물건을 6월 트럭에 여러분 지금 못 보셨겠지만 광고처럼 We 진짜- want you. 네. 진짜 완전 신나가지고 이제 싣고 막 갔어요.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기 트럭 갔는데 막 6월 막 써 있는 트럭이 있고 그리고 또 되게 크잖아요. 유럽 네. 트럭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싣고 가는데 내가 우리 이거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티셔츠를 만들자. 그래서 주변에 6월 커플인 친구들한테 네. 기념일이나 커플이 됐거나 네. 동거 시작하기 이럴 때 선물로 주자. 그 셰리가
근데 우리 얼굴이 바뀌어 있지 않냐. 그게 재밌는 그치, 포인트야. 그게 웃길 포인트지. 그래가지고 사진을 한 100만 장을 찍었어요. 뭔가 이 비욘세 루트를 통해서 그 공유할 방식이 있다면 제가 사진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비욘세닷컴이랑 비욘세 인스타그램 네. 트위터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유홀이라는 말도 유홀 그 레즈비언 커플 뭐 이런 말도 알았지만 정말 유홀 트럭에 발을 대볼지 몰랐다. 이거는 거의 약간 매드맥스로 치면 끝내 워릭을 몰게 되는 퓨리오사인 거예요. 맞아요. 사실 눅스가 워보이가 거기서 네. 끝까지 나 이거를 너무 네. 모든 게 수원이었다 했는데 그쵸. 어디 언덕 올라갈 네. 때 잠깐 해보고 그쵸. 유홀 레즈비언 많겠죠. 유홀을 몰아본 레즈비언 얼마 없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정말 기념비적인. 근데 네.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왜요? 유홀 트럭에 그 사진이 있거든요. 음. 근데 그 사진이 엄청 행복하게 여자 둘이 운전을 하고 가는. 아 공식적으로 그냥 그 유홀에서 붙인 사진이 네. 그것도 그분들 나중에 공유를 주시면은 저희가 찍어놨어요. 네네네 그분들 잘하셨습니다. 알아. 유홀 트럭이 자기 브랜드가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그치.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굉장히 잘 아는 것 같더라고요. 노골적으로 커플 같이는 안 만들면서 그렇게 애매하게 네. 해놓은 거죠. 맞아요. 왜냐면 약간 애매하게. 제가 예전에 그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조사를 갑자기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우리 그때 만났을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도 좀 살았었던 교포 친구가 그런 그 민트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입이 너무 마르거나 할 때 캔디처럼 먹는 그런 조그만 민트 같은 게 있어서 이런 뭐뭐뭐 회사에 민트가 있는데 이게 틱톡에 이 캔디를 먹고 나서 구강성교를 하면 상대방이 빨리 느낀다라는 소문이 돌아서 그때부터 이거를 불티나게 사람들이 사고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회사 CEO한테 연락이 닿았는데 그 CEO가 되게 그냥 정말 스타트업으로 성공한 사람 이런 느낌이어서 아, 나 이런 거 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아무 어떤 그런 조건 없이 그냥 화상으로 한번 얘기를 해준 거예요. 와. 그래서 그분이랑 통화를 하는데 뭐 심지어 그냥 폰을 들고 있어. 화상통화 세로야. 릴스 같이. 자기 방에서 그냥 이렇게 들고 뭐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의 그 캔디 회사가 지금 이걸로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냐? 알고 있다. 그래도 그분은 네. 어쨌든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네, 거죠. 엄청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래서 근데 이걸 어떻게 개발하시게 됐냐? 그랬더니 원래 자기 원래 다른 직업이 있었는데 뭐 이런 어떤 허브가 되게 이게 몸에 좋고 막 이렇게 씹고 있으면 좋은 향도 난다는 걸 알게 돼서 근데 뭐 씹다 보면은 입에 침도 많이 생기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뭐 캔디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더라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원래는 그냥 친구랑 같이 그냥 자기 집에서 조그만한 왜 공장처럼 모든 벤처가 그렇게 시작하듯이 네. 그런 상태였고 그걸 하면서도 일을 병행을 했었대요. 바텐더 일을 병행하면서 그걸 하고 있었다고. 네. 근데 그게 이제 틱톡에서 난리가 난 이후로 그래서 그분 덕분에 제가 지금 바텐더 일을 청소할 수 있었죠. 라고 하면서 지금 뭐 어디까지 기명으로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지금 많이 건너뛰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어떤 모 대도시에 저희 사무실과 공장이 있고 그게 결국은 다 그 덕분이다. 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재밌다. 의도한 건 전혀 아니다. 네. 그리고 사실 자기네들도 이걸 그렇게 해도 되는지도 전혀 모르는데 네. 어쨌든 그걸로 되게 유명해져서 그래서 근데 어쨌든 캔디가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오명을 쓴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전혀 뭐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어떻게든 사람들이 뭐 즐거움을 느끼면은 뭐 그걸로 됐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럼 아예 약간 이런 걸 특화된 제품을 네. 좀 개발하고 싶으신 마음은 없냐 그랬더니 약간 노골적으로 그렇게 네. 하는 거는 고객들도 원하지 않는 것 같고 저는 그 생각 동의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찾아낸 어떤 재미있는 일 정도로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어떤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혹시 뭐 관련된 어떤 뭐 그런 CS 뭐 이런 관련된 좀 재미있는 일화 같은 거 없냐라고 했더니 질문이 되게 좋았다. 이거를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캔디는 입으로만 먹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게 다른 부위로 이걸 이용하지 마시라. 다른 부위로 이걸 섭취하지 마시라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 늘 그걸 물어보신다.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식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을 안 듣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걱정이 좀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어쩌다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네. 근데 그때도 되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사업은 잘 됐고
그래서 뭐 고객분들도 또 즐거워하시고 하지만 자기네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는 캔디로서 개발하고 있다. 네. 하지만 이런 해프닝이 회사가 크게 일어나는데 도움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런 와.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런 거 보면은 어떤 제품이든지 소비하는 방식은 소비자의 몫이긴 맞아요. 하니까. 그래서 덴버 얘기를 하다 네. 보니까 또 생각이 난 게 제가 알고 있는 저의 첫 미국인 친구 그 예전에 그 입양된 친구 에피소드 얘기했었던 네네네. 이제 그 친구가 덴버에 산단 말이에요. 지금 덴버에. 지금도 덴버에 살아요. 원래 그 스노우보드랑 이런 걸 좋아해서 그렇구나. 원래는 시카고 쪽에 있다가 아예 덴버로 일부러 이주를 해서 지금은 아예 거기서 집 사가지고 거기서 와. 살고 있는데 그쪽에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친구한테. 왜냐면 나는 미국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물어봤더니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서 정보를 막 이렇게 주다가 아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틱톡에서 어떤 캔디를 봤대. 그래서 혹시 그 캔디 이 캔디 아니니까 맞다고. 너 어떻게 알았냐고. 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소문이 많이 났나 봐요. 예,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냥 식품입니다. 식품에. 정말 식품입니다. 입으로 네. 먹는 식품. 그러니까 옛날에 뭐 딸기 우유를 먹으면 가슴이 커진다고 이런 그죠. 것처럼 그냥 아무 그런 근거가 없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 유홀도 그냥 같은 결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물어봤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여자 두 분이 운전하는 걸 할 때 되게 노골적으로 커플 같은 느낌은 아니지 않냐라고 왜 물어봤냐면 맞아요. 그런 분들은 일부러라도 그걸 맞아요. 좀 피해서 이렇게 네. 하시더라고요. 뭐 레인보우 팔짱 막 이런 거 전혀 없고 전혀 없고 표정이 행복해.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약간 유추하는 거에서 다들 이제 깔깔대면서 그걸 밈화하는 게 재미지. 그걸 또 너무 이렇게 전면에 박으면 또 이게 재미가 없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다들 되게 영업들을 잘하시네. 예. 그 얘기를 듣고 보니 그 마케팅 사진은 굉장히 전략적인 거죠. 전략적인 거네요. 마치 셀럽맨님이 옛날에 한동안 뭐 요즘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BL 드라마에 굉장히 꽂혀 있을 때 근데 어떤 그런 그 국가적인 분위기 같은 것 때문에 직접적인 성애적인 장면을 넣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어딜 봐서 그게 BL이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년 전에 만났던 친구와의 우정을 기억하고 만년을 기다리는 이야기 뭐 이런 식이래요. 근데 그게 뭐냐. 키스씬 하나가 없냐? 없다고. 없지만 와.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나노 단위로 보면서 다들 그걸 앓는 재미로 본다고. 와. 노골적이지 않아도. 근데 그거야말로 진짜 찐 능력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써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원작은 굉장히 좀 노골적인데 어쨌든 드라마화가 될 때는 그러니까 덕후들만 알면서 보는 거예요. 눈이 이글이글하면서 뭐 우리 같이 뭐 평생을 같이 하자 친구야 이런 얘기할 때 우리 어머 세상에 어떻게 프로포즈야 이러면서 보는 거지. 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어쨌든 그 동성애 코드는 삭제돼야 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와. 그 분위기나 이런 네. 것 때문에 노골적으로는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처음 알았네요. 또. 무슨 얘기하다가 그 우리 유홀 얘기하다가. 그래서 그런 또 정말 큰 하나의 생각지도 않았던 네. 6월 트럭을 렌트해서 네. 이제 물건을 옮기네. 근데 거기서도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과 그런 그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남기는 방식과 그런 것들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는 와이프 그 어머니네 쪽은 네덜란드에서 이제 미국으로 그 조상분들이 오셨던 거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알게 되고 물건들을 정리할 때 여러 생각들이 들었어요. 어머니 마음이 어떨까? 이거를 우리 딸한테 언젠가는 다 주고 딸이 내가 했던 것처럼 이거를 막 피아노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나처럼 거실에 놓고 막 그런 생각을 하시다가 그거를 우리랑 같이 6월 트럭을 타고 정리하는 이런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긴 했어요. 아쉬울 수도 네. 있었겠다. 어쨌든 해외로 나가가지고. 네, 어머니가 그 항상 농담을 많이 하세요. 저희한테 한국에서 잘 지내고 혹시 미국 와서 살고 싶으면 우리 집에서 살아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한국에서 어머니를 만나러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한정적이긴 하지만 이제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매주 뭐 일요일 몇 시 이렇게 항상 영상 통화하고 늘 대화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진짜 어머니랑 좀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고 둘이서도 되게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또 요번에 어머니가 많이 건강하기도 하셨고 많이 웃고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저희가 가 있는 동안에 이제 할머님 돌아가신 할머니 엄마예요 엄마 할머님이 그 살아계셨으면은 생일이 이제 돌아오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또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곳에서 차를 마셨거든요, 저희가. 근데 거기도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갈 일이 있다면 이번에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네,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콜로라도 주에서 여행할 때 사람들이 콜로라도 스프링스 그러면은 이제 신들의 정원이라는 그런 산이 있는데 거기를 많이 가거든요. 네. 거기가 되게 붉은 색깔 큰 바위들이 많고 자연이 되게 아름다운데 근데 그 신들의 정원의 근처에 글래니어리 캐슬이라는 네. 성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고성인데 네. 예전에 영국에서 건너오신 분 어떤 가족들이 아주 오래전에 거기 성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은 개방이 되어 있어갖고 성 투어도 할 수 있고 그 고성 안에서 차도 마실 수 있어요. 아주 예전 고전적인 방식으로. 되게 네. 지금 이번 에피소드에서 보기 어려웠던 네. 그 정확한 상호명이 있는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글래니어리 성이요? 네. 아 정말 써놓기 잘했네요. 그러니까 글래니어리 캐슬이라고. 네. 글래니어리 캐슬에서 네. 차를 마실 수 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면 신들의 정원을 많이 가긴 하는데 이 캐슬을 갔다 온 후기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예전 건축물들을 전부 예전 방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최대한 그거를 유지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거기서 좀 비싸긴 한데 네. 숙박도 할 수 있나 봐요. 숙박도 할 수 있고 결혼식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행사도 할 수 있고 막 그런데 이제 그냥 하루 정도 그냥 몇 시간만 시간 내서 투어하면서 네. 차 먹고 차 마시고 그냥 뭐 샌드위치나 이런 거 간단하게 차랑 먹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서 그게 이제 할머니가 예전에 그거 좋아하셔갖고 저희가 그 할머니를 추억하면서 이제 거기 가서 차를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오늘의 스페셜 디저트와 샌드위치는 하면서 그 코리안 바베큐 샌드위치. 세상에. 코리안 바베큐 샌드위치.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먹어도 코리안 소스 맛이 안 나는. 어떤 것, 뭐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 진짜 간장 맛도 안 났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정말? 네, 약간 이게 하얀 빵, 약간 그 중국 빵 중에 왜 잡채, 고추 잡채랑 같이 먹는 꽃빵 네, 그런 같은 느낌이지만 모양만 다른 그런 네네네. 빵 안에 고기가 들어있는 거였는데 그 고기가 이제 저는 불고기인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먹어도 이 양반들이 2024년에 지금 네, 코리안으로서 음. 살짝 웃으면서 네. 속으로. 아, 근데 그 성이 굉장히 전 또 되게 좋더라고요. 그저 어딜 가나 성이라면 제가 성이라면은 또 성이라면 또 한성 하지 그러니까요.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성과 관련한 건 웬만해서 좋네요. 아주 섹스고 캐슬이고 아주 난리 먹어줍니다. 네, 콜로라도는 거의 그 정도였던 것 같고 한 가지 그냥 저 혼자 또 되게 재밌었던 거는 네. 이거는 이제 저의 그냥 개인적인 서사 때문인데 배우자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고등학교 때 몇 년 동안 했었는데 이제 제가 비욘세에 나와서 예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을 텐데 네. 그 아르바이트가 어떤 아르바이트였냐면 그 지역 청소년들이나 성인들 중에 성소수자인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가 있었대요. 네.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 때 아내가 거기를 갔는데 그때 이제 어떤 성인 남성분 좀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지긋하신 남성분이 그리고 너희 중에 혹시 나 밑에서 알바할 사람 있으면 연락 줘 하면서 맞아. 네, 이제 그분이 약간 이제 그 보수, 네. 공사, 수리 이런 거 집에 깜짝이야 지금 보수하는 거. 지금 성소수자 청소년들 데리고 있는 분이 보수.
갑자기 자주 막 공화당 집회에 가자고 하고 막. 발음이 좀 세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누수라고 할 걸 그랬어. 성이고 보수고 지금. 그냥 철거 막 이런 거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리고 막 정원 관리 막 이런 모든 잡다한 일을 하시는 네. 분이 이제 그 오퍼를 한 거예요. 너희 중에 용돈 필요하면 이렇게 하러 왔는데 시급도 꽤 괜찮았대요. 네. 근데 이제 모든 게이 남자들이 그치.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런 일은 관심 없다라고 할 때 제 배우자가 손을 들면서 네. 제가 하고 싶다 해가지고 아 여자는 안 써봤지만 why not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돼서 3년을 일했거든요. 게이들이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하는 레즈비언. 레즈비언.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듣긴 했고 막 네. 저희가 집에서 뭐 고치거나 할 때도 그분 이름이 이제 사장님 이름이 켄인데 땡큐 켄 이러면서 이거 다 켄한테 배운 거야 맨날 그래요. 보수의 아이콘. 네. 네. 보스의 아이콘 켄께서 보수의 요번에 선봉장. 제가 또 켄을 만났지 않겠습니까? 오, 어머머머머머. 네, 너무 재밌었어요. 오. 와, 되게 너무 야한 얘기를 밥 먹듯이. 저 부적절하네요. 미성년자 때 만났던 어떤. 켄은 굉장히 귀엽고 아주 뚱뚱한 강아지를 키우고 네. 이렇게 잘생긴 남자를 보면 꼭 소리내서 잘생겼다고 말해줘야 되는 그런 분이었고 네. 근데 저를 엄청 이렇게 환대해 주시면서 우리 셰리를 한국에서 네가 잘 챙겨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케이팝 아이돌은 정말 잘생겼다. 굳이 이렇게 눈을 반짝이시면서. 네. 근데 셰리가 만나기 전에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선 넘는 얘기를 해도 아기는 없어라고. 근데 그분 만난 것도 그분이 저희 옥션 하고 할 때 도와주셨었어요. 직원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옮기는 것도 도와주시고. 근데 아직도 막 현장에서 되게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선 넘는 건 있지만 아기는 없어 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미국 아저씨를 겪을 때 항상 느끼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한참 막 이렇게 술집 네. 같은 데 얘기를 하다가 네. 약간 고개가 넘어서 하면 저 멀리 있는 저쪽 맞은편에서 날 쳐다보는 친구가 넘어가라고 그냥 미국 사람이라서 그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되게 막 같이 일할 때 조금만 열심히 일하면은 막 밥도 곧잘 사주시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 막 너무 재밌게 일했다고 막 그랬는데 되게 제가 상상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가지고 되게 재미있었고 콜로라도 끝. 콜로라도 끝이죠. 네.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잡아서 가도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있었던 일도 그렇지만 약간 요즘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남들이 많이 모르는 네. 이런 데를 되게 찾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네. 막 네이버 블로그에 많이 나와 있지 않은? 근데 이번에 다 가족이 있고 그리고 그 네. 가족들이 이주한 지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꽤 그 도시에 오래 네. 살았던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서 못 듣는 정보들이 되게 많은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이번에 콜로라도 편 이었던 걸로 마무리를 네. 하고 저희가 거의 뭐 월간으로 해도 요거는 한 달에 한 번씩도 할 수 있다. 아 근데 그렇게 할 걸 알았으면은 식당을 좀 추천할 걸 그랬네요. 다음 네, 시간에 또 가지고 오시면 돼요. 정보를.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는 대략 난감한 1시간 20분을 녹음하겠다라는 큰 소망이 있었지만은 30분을 넘겼는데 아직 도시 하나 넘어가지 못한. 아 제가 좀 주별로 정리를 할 걸 그랬어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네. 언제나 알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사실 그쵸, 원래는 오랜만에. 한 달 반 여행한 소감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피날레에서 물어봐야 될 것 같고 비욘세를 오랜만에 네. 나온 소감을 먼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네. 너무 여러분 이렇게 또 오랜만에 나왔으면은 오랜만에 나온 만큼 뭔가 즐겁고 유익하고 좀 체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면 좋았을 텐데 네. 내심 좀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일이 바빠가지고 일을 막 하고 못 쉬고 막 주 7회씩 일을 하고 막 그러다가 맞아. 이번에 이제 그 여행을 갔다 오게 된 거였는데 저는 여행을 갔다 오면 좀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편이거든요. 네. 그 여행이 좋았으면 좋았을수록 현실에서 이제 실제 맞아. 이제 일상에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좋았던 것도 있지만 나름 어두운 면도 있었고 제가 지금 좋았던 부분들만 막 열심히 그냥 재미있게 듣는 분들이 좀 편하실 수 있게 공유를 했던 거긴 한데 어두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마이크 끄고 나면은 네, 하면 되죠. 네. 근데 어쨌든 저는
그 휴가였든 휴가 전이었든 그냥 정말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똑같은 일상을 보냈고 항상 즐겁진 않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그냥 최대한 잘 살아가는 그런 일상을 보냈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오랜만에 나와서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엄청 이번 여름에 한국이 많이 더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그 뭐 여름에는 그래도 햇빛이 많고 이러면 좀 밖에도 나가고 그래야지 기분 전환도 되고 할 텐데 엄청 더워서 다들 거의 이게 열대야 맞아요. 여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에 이겨내느라 다들 힘들었을 텐데 진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웃기는 분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웃어주셨으면 좋겠고 아, 왜 이렇게 저도 웃기는 거에 집착을 해? 저는 진짜 웃기고 싶어요. 저 진짜 웃기고 싶은데 좀 잘 못 웃겨서 네. 그래서 제가 항상 혼세 여기 방송 나와서 얘기하지만 웃긴 얘기도 안 웃기게 하는 게 주특기라서 그게 언니의 제일 네. 웃긴 지점입니다. 야, 이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 진짜 안 웃기게 내가 너무 웃기지 않니?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되게 오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네. 다음에 나오면 그때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남들이 다 가지 않는 여행을 할 때 만약에 제가 얘기했던 곳이 마음에 든다면 여기를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할 만한 곳을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상호명이랑 루트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갔다가 여기서 네네. 차 한잔하고 이렇게 가면 좋다 이런 것도.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너무 오랜만에 언니랑 네.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오자마자 한번 정신없이 밥을 먹고 제가 요즘에 너무 바빴어서 그러던 와중에 아 맞다 우리 밥 먹었죠 그때. 아 맞아요. 지금 기억도 안 날 판이에요 지금. 같이 밥 먹고 뭐하고 했는데 이 얘기를 오랫동안 할 시간이 없었는데 비욘세가 없었으면 저는 오늘 안 왔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 비욘세는 꼭 내야 해서 원래는 그냥 일에만 파묻혀서 살려면은 파묻혀서 살 수 있는데 어쨌든 계속 비욘세는 돌아오니까 덕분에 원래 쌓아놨던 얘기를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너무 반가웠었고 SNS에 업로드가 없어서 언니가 어디 죽었나 살았나 하고 있었는데 너무 잘 살아 있었다는 것이 너무 다행이고요. 네. 네. 다음 주는 아마 그 부산에서 노동운동을 하셨던 그런 1세대 여성분부터 부산에 살고 있는 10대 페미니스트 활동가까지 네. 부산에서 시작된 어떤 굉장한 여자들의 이야기를 모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마녀들의 카니발이라는 영화를 이미 녹음은 마쳤는데 너무 좋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많이 네. 기다려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또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가이드의 마음으로 착착 정리해 오시면 좋겠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너무 고생하셨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상 유홀 트럭을 몰아본 첫 한국인 레즈비언. 한국인 교포는 있겠지만 한국에서 여행을 가서 유홀 조수석에 맞아요, 앉아봤다. 맞아요. 요거는 저는 약간 노려볼 수 흔하지 있다. 않다. 흔치 않다. 노려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요 유홀 트럭 앞에서 찍은 인증샷은 물론 그 아까 얘기했던 롤렉스 씨 관련된 거는 엉뚱한 데서 찍었지만은 네. 유홀은 또 정확한 데서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비욘세 올려드리도록 하겠다. 알겠습니다. 네, 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알람이야 알람.